안녕하세요. 최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국왕이 만든 율령 체계인데요. 함무라비 국왕은 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재위 기간이 기원전 1792년부터 1750년에 재위를 했던 그런 바빌론 왕조 6대 국왕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역을 포괄하는 그런 대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항상 이야기할 때 초승달 모양의 그런 문명 지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의 이라크 그 주변을 이란 이라크 그 주변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기가 이 정복만큼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는데요. 법을 정비를 해서 통치에 활용하겠다. 그래서 공포나 개인적인 변덕보다는 법률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그런 기원전 1700여 년 전에 그런 국왕이었죠. 그래서 함무라비 국왕이 만든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고요. 함무라비 왕이 기원전 1750년경에 제정해서 쐐기 문자로 석비에 새긴 그런 법전 내용입니다. 수도인 바빌론 중앙에 현무암, 높이가 한 2m 25cm 정도 된 현무암에 함무라비 법전을 석비로 세운 거죠. 그 석비 윗면에는 함무라비가 정의의 신 샤마시로부터 사법 권위를 전달받는 장면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문 그리고 맺은말과 함께 282개의 법령이 새겨져 있는데요. 서문에는 백성들의 목자이며 유능한 왕으로서 평화를 지키고 악과 부정을 없애겠노라라는 서문을 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가시면 이 함무라비 법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정이 의미하는 바는 이 체계적인 그런 법전관, 오늘과 같은 그런 체계적인 원칙에 따른 법조문은 아니고요. 판례를 수집해서 정리한 정도다. 그런데 이제 판결에 이러한 판례들을 좀 적용했으면 한다라는 의미를 담았는 거죠. 32개 조항이나 사형, 신체를 자르는 그런 그러니까 32개 조항은 사형 내용이 들어있고요. 신체를 자르는 그런 내용들도 282개 조문 중에 아주 수두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나치게 엄격하고 잔혹한 처벌일 수도 있는데 기원전 1700년대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체계적인 법 질서가 아니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진일보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 많이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을 뽑은 자는 똑같이 눈을 뽑는다. 이런 내용은 사실 같은 신분 내에서만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특히 귀족, 아윌루라고 하는데요. 아윌루라는 귀족 신분 내에서만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령 예를 들면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면 60 셰켈, 은 10g 정도의 은화를 주는 거죠. 노예의 눈이면 30 셰켈. 그러니까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처벌 강도가 다른데 낮은 신분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돈으로 이렇게 보상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 거죠. 평민이 만약에 다른 평민의 뺨을 때렸을 경우는 10 셰켈, 귀족이 귀족을 때렸을 때는 60 셰켈로 아무래도 이제 좀 돈이 많은 귀족에게는 이 벌금을 조금 더 세게 매기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요. 평민이나 노예가 만약에 귀족을 때렸을 때는 공공장소에서 쇠가죽 채찍으로 60대를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족이 만약에 이 귀족 임산부를 때려서 유산을 시키면 10셰켈, 임산부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 가해자인 귀족의 딸을 사형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좀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이상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법 체계를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의사가 귀족을 치료하는 중에 죽거나 눈이 멀게 되면 의사의 팔을 자르고요. 노예를 치료하다 죽을 경우에는 같은 값의 노예를 이렇게 마련해주는 그런 법령도 있습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손을 자르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신체상의 어떤 보복성 그런 법령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이 처벌 조항이 있는데요. 밭에 면한 제방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물이 넘치면, 그래서 다른 이의 농사를 망쳤으면 그 손해를 갚아줘야 되고요. 돈이 부족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 보상을 못 해줄 경우에는 전 재산과 함께 자신도 노예로 팔아서 그 보상을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건축사가 지은 집이 붕괴해서 그 집주인이 죽으면 건축사를 사형에 처하고요. 그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건축사의 아들을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령도 있습니다. 고대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요. 처벌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게 특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자를 받도록 허용하고 이자율 상한선도 두고 있는데요. 은을 빌려줄 때는 상한선을 20%, 곡물을 빌려줄 때는 33%로 제한을 하는데, 재밌는 건 곡물이 은보다 그 이자율이 높죠. 왜냐하면 작황이 나쁘면 곡물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곡물을 빌려줄 때 이자가 3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자본을 빌리면 비용을 지불한다. 즉 위험과 수익 간 관계를 생각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그 좀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가미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재밌는 건 이제 결혼에 대한 그리고 이혼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한 남성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지역에 오랜 기간 살았고 아내가 그 사이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을 경우 뒤늦게 남편이 돌아와서 내 아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조문도 있고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남편은 결혼할 때 아내가 가져온 지참금을 돌려줘야만 이혼이 가능하고요. 원래 아내의 지참금이 없었다고 하면 합의금, 귀족은 60셰켈, 평민은 20셰켈 정도를 줘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거나 아내가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남편은 이런 지참금 없이 이혼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남편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른 여성과 재혼하고 원래의 부인을 노예로도 부릴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기혼 여성이 다른 남성과 동침하다가 붙잡히면 둘 다 묶어서 강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는데요. 다만 남편이 그 아내를 용서하면 둘 다 살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도 있네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들을 탈리온 법칙이라고 그래요. 피해자와 입은 피해,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의 법칙을 탈리온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대 국가의 하나의 법 질서, 그 당시에 어떤 기원전 1700년대에는 이런 정도가 그래도 진일보한 그런 법 질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도 이슬람 국가 중에 아직도 그 샤리아 이슬람 율법이죠. 율법대로 탈리온 법칙을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가령 이란 종교 법정에서는 여성 얼굴에 황산 테러를 가한, 그래서 눈이 멀게 한 남성에게 똑같이 처벌을 한 최근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45살에 종신형 선고를 받고 27년이나 수감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와 아들 사망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했는데요. 보통이라면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어떤 피해 보복을 했을 텐데요.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며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화해를
지향하는 그런 대범함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4대 문명이 중국의 황허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주변으로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의 나일강 문명, 마지막으로 아라비아 반도 저 끝에 있는 지역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주변에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죠.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고대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심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던 그런 바빌론 왕국의 왕 함무라비가 만든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급별로 귀족이냐, 평민이냐, 노예냐에 따라서 처벌 조항이 좀 달랐고, 어떻게 보면 귀족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계급사였으니까 그런 법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사형이나 그 다음에 신체 상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조금은 좀 위험한 무서운 그런 법령이었죠. 어찌됐든 함무라비 법전 지금까지 잘 모르셨다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밌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돈의 역사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함무라비 법전 중에 돈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은혜를 빌려줄 때 상한선 20%, 곡물을 빌려줄 때 33%. 그 이유는 곡물이 은보다 돌려받을 가능성, 작황이 나쁘면 곡물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 상한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그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1권, 2권 두 권의 책을 냈죠, 최근에. 그래서 1권은 실적 개선주에 투자하라, 2권은 재무제표와 공시에 관한 이슈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 개선주, 어떻게 실적 개선주를 찾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집대성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도 최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체크하다가 재밌는 그런 종목들은 이 실적 예측치들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한번 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